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영국 달팽이 달달 패밀리의 달쌤입니다. 자, 올해에도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가족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7주 동안에 진행이 되었고요.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좋은 관계를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놀이를 같이 하는데 그 놀이가 치료적으로 되려면 놀이치료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면 치료적인 놀이가 되는지 그것도 배웠고요. 마지막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질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관계성을 망치지 않고 치료적이면서 교육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는가? 그 상호작용은 마음을 다져놓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기술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보고 나누고 했습니다. 6주 동안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좋은 관계성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7주차 양육자로서 우리 자신들의 감정 조절이 불편한 순간들 혹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도전하는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감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 갈등이 있을 때 공감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감정 조절을 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상호작용의 환경,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번 주에 시연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말들을 내가 자주 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자기 인식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감정적으로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시연을 조금 했죠.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서로는 Between Parent and Child라는 북이고요. 이 책은 심리치료사들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공자로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잘 아실 거예요. 때만 해도 이 책이 지금 팔렸을 때 이때도 이미 500만 부가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옛날이고요. 그래서 그때 500만이니까 지금 더 많이 팔렸을 겁니다. 한국의 책은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석사 과정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과정에 있으면서 이 책을 이제 읽어봐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책을 내용을 보니 정말 대화로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거의 전부 다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예들을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게 편안한지 불편한지 어색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의 내용들을 실제 케이스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 과정 동안 양육 워크숍을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매주 피드백을 받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의 심리 치료학적인 설명이 좋았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하는 말, 그 시연이나 케이스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말들을 다 적어놓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인식 질문을 드릴 때 그게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참여자들 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소그룹에서의 나눔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제 예들을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답변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워크숍에 제가 구성을 해놓은 아주 다양한 방식들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다양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중에서 언제나 듣는 말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 말하고 그 말의 샘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있어요. 그 년 기수마다 언제나 나오는 말들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심리치료사로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슈퍼바이저나 뭐 지도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 이제 실제 계신 다른 상담사들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렇게 접근하고 지금 저 순간에 저 질문을 하는 게 진짜 와닿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 정말 예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었고 샘플들, 예제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제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실제 예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예들의 이 발화의 방식들이나 단어나 어떤 발화의 방향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달 패밀리 워크숍 오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거의 교육과 감정 조절과 심리 치료와 거의 모든 방향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두 가지 마법과도 같은 기준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면서 심리 치료실에 무너진 아이들, 무너진 어른들이 올 때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무너져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안전에 대한 감각이고요. 그리고 존중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예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 여기에도 그 기준이 다 들어맞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여기에 나온 내용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랑 비판은 아이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네, 설교랑 비판, 우리 칭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제에 딱 들어맞는 똑같은 내용이죠. 아이의 분노를 일으킨다.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두뇌의 3층 전두엽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두뇌의 2층인 변형계가 활성화되고, 이게 활성화의 단계가 전두엽의 활성화보다 훨씬 넘어서게 되면 이제 온몸에 감정이 퍼져서 우리의 전두엽은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응해야 부모와 아이가 이어진다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요. 저는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부모와 아이 사이가 끊어집니다. 확실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나면 확실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이 껍데기만 있어도 여차여차 잘 넘어가는 건 아동기예요. 그런데 사춘기부터는 껍데기는 정말 껍데기로 표를 확실히 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의 행동 아래에 그 행동을 이끄는 감정, 그 감정에 대해서 언제나 궁금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궁금해하고 감정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의 조절을 경험시키고 그게 교육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때 어떤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는 유튜브에 PACE 상담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하나, 감정에 궁금해하는 자세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바탕은 바로 이거라고 돼 있어요. 존중과 기술이다. 아이들이랑 대화 나누는 건 확실히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랑 인지의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또 알아듣지 못하면 전달받은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좀 필요한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연결이 되고 나서 기술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려면 우리는 인지의 수준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느껴져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시고 나서 연결을 하려고 해야 정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야지 해가지고는 연결이 안 돼요. 이해해봐야지, 너를 이해해봐야지, 이렇게. 근데 그 이해하는 방향이 감정에 바탕을 둔 정서적인 연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바탕은 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존중에다가 안전까지 하나 추가했습니다. 사실은 존중이나 예의나 자신의 책임감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안전이라는 기준에 넣으면 전부 다 통합니다. 안전은 신체적 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전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를 존중하고 너를 존중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존중보다 더 큰 단위면서 더 핵심이면서 더 근본적인 감각은 바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과정을 워크숍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들었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서로 좋은 기억을 쌓으면서 좋은 관계성을 맺는 놀이 치료에서, 그리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의 관계성을 망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테스트를 받는 그 갈등의 순간에도 안전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어른과 대화하는 방식과 아이와 대화하는 자세는 같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제가 정리 하나 해놓은 게 있네요. 어른은 모든 두뇌의 방향이 다 발달한 상태이고, 그리고 감정에 대한 보호 쿠션도 있지만 아이는 모든 게 미발달한 상태라서 감정의 보호 쿠션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쿠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마주하는 사람이 그 보호 쿠션에 대한 인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이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한다는 것, 지침을 한다는 것은 두뇌 3층 전두엽이 하는 일인데요.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것도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두뇌 2층 변형계가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의 과정은 두뇌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1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두뇌 2층 감정이 그 다음이고, 두뇌 3층 이성은 1층인 뇌관과 그 다음에 2층 변형계, 정서 조절하는 변형계, 이 두 가지가 정서적인 상태로 조금 잡혀 있어줘야 3층의 이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두뇌 2층이 온갖 호르몬으로 신경회로 전달 물질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신경회로의 네트워킹이 정신없이 되어 있는 이 때에는 두뇌 3층으로 어떤 지침 전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 때는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감정이 격할 때는 그 이미지, 청각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하게 표현이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표현이 딱 받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듣는지는 인지가 잘 안 되고, 그 격한 이미지, 냄새 뭐 이런 기관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격한 감정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격한 감정에 따른 표정, 격한 감정에 따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위기로서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방해를 받는 거예요. 감각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시 내용이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잠시 두려움에 잠시 각성을
일으켜 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안내와 지시는 어렵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야단을 치거나 무섭게 하거나 혹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게 해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의 죄책감, 약간의 수치심은 남의 집 아이, 남의 집 사람에게도 했을 때 존중의 문제가 없는 수준. 그 수준일 때는 성장으로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정에 사로잡힐 정도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뇌의 2층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두뇌 3층인 이성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